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 8월 15일 당시 프랑스가 지배하던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교적 평범한 배경에서 왔지만 프랑스 본토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1799년 프랑스 혁명과 본부 정부의 몰락에 이어 나폴레옹은 18브루마이어로 알려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자신을 프랑스의 초대 집정관으로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 경력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18브루마이어는 1799년 11월 9일에 해당하는 프랑스 공화국 달력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사용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총영사관 정부의 종말을 알리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프랑스의 초대 영사로서 그의 부상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권 정부였던 디렉터리는 부패, 비효율, 국내외 상황 악화로 인해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장군으로서 명성을 얻은 나폴레옹은 권력을 잡고 프랑스의 안정을 회복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 루시엔 보나파르트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과 쿠데타를 수행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1799년 11월 9일 아침, 나폴레옹은 그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휘하의 군대에게 정부의 만남의 장소인 부르봉 궁전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입법회 회의가 열렸지만 쿠데타설이 퍼지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500의 평의의 의장이었던 나폴레옹의 동생 루시엔은 의원들을 해산시키고 그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의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동은 나폴레옹이 남은 의원들에게 연설하고 자신을 프랑스의 구세주로 내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연설은 안정과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압력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회의원들은 결국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재편성되었고 나폴레옹을 초대 집정관으로 하여 3명의 집정관의 손의 권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헌법이 초안되었고 효과적으로 그를 프랑스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18브루마이어는 프랑스 혁명의 종말과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의 설립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더 큰 힘을 갖게 하는 길을 열었고 결국 1804년 그가 프랑스의 황제로 자칭하게 되었습니다. 18브루마이어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통찰력과 기존 정부에 대한 국가의 불만을 이용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프랑스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나폴레옹의 이후 군사 작전과 광범위한 개혁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자신을 프랑스의 황제로 추대하여 프랑스 제1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권력을 중앙 집권화했고 수많은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법 체계에 영향을 미친 민법 체계인 나폴레옹법을 제정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사작전은 그가 전략적인 탁월함과 리더십을 보여준 이탈리아에서의 승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몇몇 유럽연합을 물리쳤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대륙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승리 중 하나는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물리친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명성을 공고히 했고 프랑스 제국을 유럽의 지배적인 강대국으로 확립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현대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별도의 군사 부문의 개념이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숫자와 나폴레옹의 군사 작전 동안의 병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나폴레옹은 대육군으로 알려진 중요한 육해군을 지휘했습니다. 군대의 규모는 그의 전역 동안 다양했지만 그 절정기에는 약 60만 명의 군대로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복한 지역의 군대를 그의 군대에 통합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프랑스 지휘하의 다양한 국가의 군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군대의 핵심을 이루었지만 위성왕국과 연합국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해군.
프랑스 해군 또는 프랑스 공화국 해군으로 알려진 나폴레옹의 해군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의 육상 병력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군함, 프리기탄, 그리고 더 작은 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해군은 수적으로 우세하고 해군력이 뛰어났던 영국 왕립 해군의 우세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805년 부르만 트라팔가 해전을 포함한 영국 해군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나폴레옹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군사작전과 정복 동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역을 점령하고 다양한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의 통치하에 들어온 주목할 만한 영토들 중 일부입니다. 프랑스의 황제로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자체를 통치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레옹은 1805년에 그가 만든 이탈리아 왕국을 포함하여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 프랑스의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왕국은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중앙 이탈리아의 일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일. 나폴레옹은 독일 영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806년 그는 프랑스의 보호와 통제하에 있던 독일 국가들의 연합인 라인 연방을 설립했습니다. 이 연방은 바이에른, 작센, 비르텐베르크와 같은 주들을 포함했습니다. 폴란드. 그 당시에는 주권 국가가 아니었지만 나폴레옹은 1807년에 현재의 폴란드와 다른 영토의 일부를 포함하는 바르샤바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나폴레옹은 그의 형제 루이 보나파르트를 왕으로 하여 네덜란드 공화국을 홀란트 왕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페인. 나폴레옹은 반도 전쟁 1808년-1814년 동안 스페인을 점령하고 지배했으며 그의 형제 조세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위에 앉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나폴레옹은 몇 차례의 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이겼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영토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프로이센에 대한 승리에 이어 나폴레옹은 국가의 규모와 영향력을 축소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영토적, 정치적 변화를 가했습니다. 이것들은 나폴레옹의 군사 작전 동안 점령되거나 영향을 받은 국가들과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지배 범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해졌고 나폴레옹은 종종 위성 왕국이나 연합국을 세워 이러한 영토들 중 일부를 관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제국은 1812년 부르는 러시아 침공을 시작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은 비참한 후퇴를 초래했고 그의 운명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나폴레옹을 전복시킬 기회를 보고 프랑스에 대항하여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1814년 파리는 함락되었고 나폴레옹은 퇴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은 엘바에서 탈출하여 백일의 시대로 알려진 기간 동안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영국과 프로이센 군대에 의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인트 헬레나의 외딴 섬으로 추방되었고 그곳에서 1821년 5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선과 악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이며 다른 관점과 역사적 해석에 따라 다양합니다. 나폴레옹의 유산은 복잡하며 그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릅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기를 형성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군사 천재.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그의 전술적인 탁월함, 혁신적인 전장 전술, 그리고 그의 군대에 영감을 주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신속한 기동과 연합 무기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전쟁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행정 개혁.
나폴레옹은 자신이 통치했던 나라들을 현대화하고 중앙 집권화한 수많은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은 다양한 국가의 법 체계의 기초를 다졌고 평등, 시민의 자유, 그리고 능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인프라 개발. 나폴레옹은 교통과 무역을 향상시킨 도로 및 운하건설과 같은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계몽사상의 확산. 나폴레옹의 정복은 민족주의, 평등주의, 세속주의를 포함한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봉건주의와 절대 군주제의 궁극적인 몰락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적 평가.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 비평가들은 나폴레옹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갈증이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졌고 엄청난 인간의 고통과 생명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에 대한 그의 지배권 추구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권위주의적 규칙.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의 원칙을 옹호했지만 나폴레옹은 결국 독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자유를 줄이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나폴레옹은 영토를 병합하고 위성 왕국을 만들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확장주의 의제를 추구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억압적인 형태의 통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나폴레옹의 군사작전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엄청난 인간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상자,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현대 통치와 전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선각자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상당한 해를 끼친 권력의 굶주린 독재자로 봅니다. 나폴레옹의 유산을 평가하는 것은 그의 업적과 그의 행동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